자, 이제 두 번째 챕터 지수의 확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의 확장. 자, 우리가 첫 타임에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수 법칙을 했었거든요. 자, 지수 법칙 한번 좀 볼까요? 자, 처음에 했던 지수 법칙은 어떤 녀석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우리가 했던 지수 법칙에 쌤이 이제 잠깐 이제 좀 참고하고 넘어가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 지수가 뭐였다고? 양의 정수, 자연수일 때, 그리고 mit은 임의의 실수였다. 이렇게 지수 법칙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지? 지수 법칙이. 다시 얘기하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게 지금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지수의 범위를 좀 더 이제 넓혀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보다 넓은 정수, 정수보다 넓은 유리수, 유리수보다 넓은 뭐 실수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수업할 때 보니까는 뭐 지금 수체계를 잘 모르고 있던데, 그럼 참고로 수체계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체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수체계가 어떤 거겠습니까? 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자연수겠죠. 그죠? 자연수. 다른 말로 뭐 양의 정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자연수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항상 자연수를 더하거나 곱해도 자연수가 나타나죠. 이건 수학적으로 뭐 닫혀 있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자연수끼리 빼기를 하려고 보니까 자연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 안 나오는 경우에서 우리가 얘를 0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다? 어떤 경우 생긴다? 음의 정수가 생기기도 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더하기 곱하기도 다 되지만은 우리가 빼기를 하더라도 전부 다 계산이 되는, 즉 닫혀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을 모아서 우리가 정수라고 이름을 불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수끼리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정수끼리 이제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괜찮은데 나누기를 하려고 보니까 정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뭐 1 나누기 3 뭐 이런 애들. 그지?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 뭐겠어? 닫혀 있지 않은 경우가 생겼으니까 만들어낸 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숫자죠. 그죠?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이제 정수 아닌 유리수 해서 얘를 합쳐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드디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전부 다 우리가 계산이 다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뭐 또 이제 유리수가 끝이 아니었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곱해서 2 되는 수를 찾아보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또는 뭐 원주율 파이 같은 걸 분수로 바꾸려고 하다 보는데 그게 안 나타나더라. 그럼 그런 애들을 갖다 우리가 무리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또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이제 실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물론 이제 고1 때 우리 어디까지 배웠냐면 실수하고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입니다. 요까지 배웠지, 그지? 요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자연수에 대한 지수까지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음에 우리 뭐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제 0과 음의 정수에 대한 걸 이제 추가시킬 거고, 그 다음 유리수 추가시킬 거고, 그 다음 무리수 추가시켜서 이제 실수 되는 것까지. 네, 오늘 요 진도 나갈 부분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가 정수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봐줄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야, 지금. 자연수 할 때, 여기 자연수 할 때, 나누기 할 때, 요 지수에 나누기가 돼 있을 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걸 좀 이제 파고들 건데, 우리가 지금 이게 성립을 하려면 어떤 경우가 돼야 된다냐면은 m이 n보다 더 크다 이런 상황이 돼야만 이제 이게 성립을 한다 그랬거든. 만약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m이 n이랑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m이 n보다 작은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경우들을 한 번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수를 정수로 이제 확장을 시키면 한 번에 해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m이 n보다 클 때는 그냥 당연하게도 그냥 바로 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m이랑 n이랑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얘가 지금 만약에 우리 아까 했던 이 위의 식처럼 똑같이 이제 써보려고 하면은 빼주면은 지수가 0인 경우가 생기잖아. 우리가 자연수인 지수, 자연수라고 하는 건 0을 포함 안 하니까 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0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이 0이라고 이제 뺐더니 0이라고 나왔는데 걔가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똑같은 애들끼리 나누기 하면 약분 다 돼가지고 1만 남잖아, 그지? 그럼 결국 A의 0승이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의 0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어떤 밑이 오든지 간에 얘가 지금 0제곱이 오면 1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 전제 조건을 보시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0의 0제곱은 정의가 안 되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0의 0제곱 이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자 A 0을 제외한 A에 대해서 어떠한 밑이 오든지 지수가 0이 되면 어떠한 밑이 오든지 간에 1이 돼 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A 0제곱은 1로 약속을 하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지수 법칙이 0이 같을 때도 성립한다라고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m이 0이 돼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지금 1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지수 법칙에서 이제 여기에서 요걸 지수끼리 뺐다고 하면 마이너스 n제곱인데, 실제로는 이게 1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 보니까는, 얘가 지금 a의 n제곱분의 1이더라. 그럼 a의 마이너스 n제곱하고 a의 n제곱분의 1하고 서로 같더라. 그래서 지금 a의 제곱에서 a 5승을 갖다가 지수 법칙처럼 하면은 마이너스 3승이라는 지수가 나오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약분돼가지고 a 세제곱분의 1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수는 결국에 역수를 만들어라 라는 소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다시피 마이너스 n제곱이면은 역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떼면서 역수가 된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지수가 어떤 경우 했었어? 제일 처음은 자연수일 때 했다 그랬지. 자, 자연수일 때 그때 밑조건은 뭐였냐면은 그냥 모든 실수가 다 됐어. 임의의 실수를 했었어. 모든 실수가 전부 다 됐었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 이밋은 뭐 0이 아닌 지금 지수가 오더라는 거야. 0이 아닌 지수가 오고 그럼 n이 양의 정수가 되면은 0제곱을 1이라고 할 수 있고 음수 지수가 오게 되면은 음수 정수, 음의 정수 지수가 오면 역수를 시키게 되더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면 어떤 수든지 간에 0만 아니면 0제곱이 됐다면 항상 그냥 바로 1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마이너스 음수인 지수가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음의 정수가 나타나는 지수가 보인다면 이 마이너스를 떼면서 역수시켜버리면 되더라 해서 9분의 1이다 이렇게 마찬가지 마이너스 지수가 보이니까는 얘가 지금 이 안에 걸 역수시킨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굳이 뭐 분모로 보내긴 했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역수시키면 얘가 그냥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 0일 때는 0의 0제곱이죠. 0의 0제곱은 1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요것만 바뀌었어. 아까 전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똑같은 패턴인데 이 나누기에서만 아까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a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mn이 만약에 자연수 조건이었다면은 m이 n보다 더 클 때는 얘네가 그냥 뭐 a 잘못 적었군요. 자, 다시 한번. 얘가 지금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을 나누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때는 a m 빼기 n인데 만약에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1이다. 반대로 n이 더 클 때는 어쨌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준 다음에 역수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게 자연수 조건에서 했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정수라고 했을 때 위에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죠 그죠? 요거 두 개를 정의해버리고 나니까는 여기 보이는 2번이 아주 간단하게 나누기는 그냥 빼기다 라고 밑이 같은 나누기는 그냥 지수끼리 빼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밑에 예를 들어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해서 그냥 a 세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지금 마이너스 3이 돼버린다. 뭐 가만히 놔둬줘도 되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역수 이렇게 시켜주셔도 된다라는 거고. 자, 얘는 이제 짬뽕 돼 있네요. 얘가 지금 a의 7제곱, 7제곱 될 건데 걔를 제곱하는 거니까 그때 곱하기 해서 14승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지금 3이랑 2랑 곱해지고 마이너스 2랑도 2랑 또 곱해져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수 법칙이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가지고 양의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좀 문제를 풀었는데 방금 했던 우리 정의했던 걸 이용해서 이걸 또 보여주려고 하는데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mn이 음의 정수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양의 정수를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지금 익숙하기 때문에 이 양의 정수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그 양의 정수에 마이너스 붙여서 음의 정수 m이고 양의 정수에 마이너스 붙여서 n이다. 그럼 우리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그럼 똑같은 밑을 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다. 지수끼리 나중에 더한 거다라는 결론이 나올 건데 걔가 어떻게 될 건지만 잠깐 보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지수로 표현되고 마이너스는 역수가 된다 그랬죠? 역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할 수 있고. 그럼 곱하기 하면 분자는 당연히 1일 거고 분모는 얘네들이 이제 양의 정수니까는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고 나면 이 전체 또 역수가 돼버린 거니까는 마이너스 지수로서 표현이 가능하고 마이너스를 분배 법칙해서 각각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럼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p라는 게 아까 m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수에서 이제 유리수로 확장을 할 거다. 유리수라는 걸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는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뭘 좀 볼 거냐면, 여기 예를 들어 볼 때, 일단 이걸 한번 볼 거야. 자, 5의 세제곱근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 했던 복습 잘 했는지 모르겠네. 5의 세제곱근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식이 하나 떠올라야 되는데, 어떤 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지? 자, x를 세제곱을 하면 5가 됩니다. 라는 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세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5라고 하는 거는 양수니까 양수 하나 있겠네.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x는 세제곱근에 5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실수는 이렇게 하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말뜻 자체가 뭐였어요? 이 말뜻 자체가 세제곱근 5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의미가 이 세제곱근 5라고 하는 녀석을 3번을 곱하면 5가 되는 녀석을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이걸 좀 이제 응용을 시켜가지고 자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세제곱을 해가지고 5가 되는 애, 똑같은 애를 만들어낼 건데 이거랑 똑같은 애를 만들어낼 건데 지수 법칙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을 시키면 그 두 개의 지수를 곱하기 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얘는 지금 위에 보시면 5에 지금 1제곱이 돼버릴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세제곱이 있었으니까 얘가 1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이런 게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보세요. 5에 3분의 1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5에 3분의 1승이 있으면 아까 요 두 개 곱했던 것처럼 여기 3분의 1하고 3이랑 곱하기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1이 만들어지는 거지. 1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1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제곱근 5라고 하는 녀석과 5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같은 녀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원칙대로 세제곱을 해서 5 되는 녀석들이니까 둘 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야. 5의 3분의 1승은 이걸 지수법칙 하면 5의 1승 됐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세제곱을 해서 5가 되는 녀석이니까 요 5의 3분의 1이라고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거 5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5의 세제곱근이고 요 녀석을 의미하고 있더라.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 위에다 한번 적어보면 세제곱근의 5라고 하는 녀석은 5의 3분의 1승이랑 같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5의 1승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이는 이 3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이 1이라고 하는 숫자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분모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같은 패턴에서 좀 보자면 자, 3의 4분의 3승을 또 4제곱 했더니 뭐 3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3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4제곱 끄는 거잖아. 왜? 4제곱을 해가지고 3의 세제곱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3의 세제곱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3의 세제곱의 4제곱근. 뭐가 떠올려야 돼? x의 4제곱을 한 게 3의 세제곱이다.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이제 양수인 n이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4제곱 되면은 2개 있을 건데 양수 음수 2개 있을 건데 양수인 애를 찾아주면은 4제곱근에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녀석이 결국 뭐라고 나왔다? 여기 보이는 3의 4분의 3승이라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보니까는 얘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작은 숫자가 요 3이라는 숫자의 밑에 들어간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가고 뒤에 있는 숫자가 분자로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이제 일반화를 시켜 놓은 거야. 자, 일반화 시켜 놓은 게 자, 그냥 n분의 1이면은 이 n이 앞으로 나온다. 자, 다시 나온 n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분모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얘는 n은 앞으로 나가는데 m이란 녀석은 그대로 a 위에 이렇게 살포시 그대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9의 2분의 1승. 2분의 1승은 2가 생략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루트 9를 의미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4의 3분의 1승. 3이 앞으로 나오는데 2는 그냥 그대로
4의 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4라는 녀석을 제곱하면 16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8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승인데 이 3이라고 하는 양의 정수만 지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니까 홀수가 음수가 돼가지고 얘는 지금 역수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지. 근데 64라는 걸 보니까 얘는 4분의 1의 세제곱이 돼서 또 소거시켜가지고 홀수였으면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었고, 그리고 짝수였을 때는 플러스만 올 수 있었고, 그지 안에 그래야 실수되는 거였습니다. 얘가 4분의 1이다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앞에 필수의 같은 건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서 거의 문제를 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필수 예제들 여러분 풀 때 좀 복잡하더라도 거기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뒤쪽에 나와서 이 방식으로 풀면은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다? 지수가 이제 유리수. 근데 보면 앞에 이 부분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바뀌었어. 지수와 유리수 된다는 건 당연히 바뀌었을 거고. 자, 또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지수가 우리가 자연수일 때, 자, 밑이 뭐가 됐었죠? 그냥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아무 실수가 다 올 수 있었잖아. 근데 얘가 지금 지수가 정수가 됐을 때 뭐가 됐어요? 여기에는 0이 아닌 실수가 올 수 있었지. 이번에 근데 또 이제 유리수까지 가버렸지. 분수 지수까지 와보니까는 이때는 뭐다? 양수인 실수만 올 수 있더라는 거야. 양수인 애들만. 왜 그러느냐? 자, 지난 시간에 쌤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n제곱근의 a가 a의 n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지수에 지금 이런 게 나왔잖아. 분수가 나왔잖아. 근데 아까 요 패턴에서 얘네가 이제 실수가 나오려면 여기 보이는 얘네가 지금 n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a가 양수가 나와야만, 혹은 0 이상이 나와야만 실수가 돼버리는 거지. 음수가 나오면 짝수일 때는 얘가 지금 허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실수 조건이라는 범위를 만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짝수인 경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a라는 이 밑이 양수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홀수일 때는 사실은 이 안에 음수가 와도 큰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유리수가 어떤 애들이 올 줄 모르니까 그냥 항상 양수인 밑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산하는 것들은 그냥 지수끼리 더하기 뭐 하고 곱하기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밑에 주의해야 되는 거 이거 좀 잘 보세요. 자, 뭐냐면 우리가 괄호를 풀 때요, 항상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런 순서로 풀잖아. 근데 여기서 볼 때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숫자 지수들끼리 보인다고 바로 이걸 먼저 계산해서 1제곱이라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입니다 하면 이게 잘못된 계산이라는 거야. 왜 잘못된 계산이 돼버리느냐?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소가로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소가부터 먼저 풀어야 되니까 얘를 먼저 풀어서 9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가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야. 참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유리수일 때도 이 지수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느냐라는 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또 유리수 아까 정리했던 걸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mn이 유리수로 했으니까 정수분의 정수 PQRS라고 하는 녀석은 정수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A의 m제곱, A의 n제곱 대신에 이제 요 애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모를 통분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QS로 통분시켜 가지고. 그럼 얘들을 다시 한번 이제 거듭제곱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얘가 똑같으니까 아까 했던 거듭제곱근 성질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애들을 곱하라는 거는 지수끼리 더하기 돼버리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얘네들을 여기 보이는 우리가 유리수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QS가 이제 분모로 이렇게 오겠지, 그치? 그래서 쪼갤 수 있지, 이렇게 하나 쪼개고 이렇게 하나 쪼갤 수 있잖아요, 하트. 그러면 다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Q분의 P랑 S분의 R이 나오는데 얘는 원래 우리 얘기했던 M 더하기 N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해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출제를 했던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정의 부분은 출제했던 경우가 있긴 한데 뭐 시험 기간 돼서 또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가 실수인 경우, 아까 여태까지 유리수까지 했으니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추가시키면 되거든. 그 무리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약간 좀 직관적으로 넘어가요. 루트 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지금 무한히 순환하지 않는 그러한 무한 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떠한 그 근접하는 이제 유리수를 이제 일단 만들어 보는 거야. 엄청 많겠지. 무한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수들을 지수로 하는 수들을 만들어 놨더니 어떠한 수에 가까워진대. 그래서 그 뭐 극한값이라 하는데 그 값을 어쨌든 이걸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만 얘네들 루트가 들어가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실수에서도 아까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가 됐냐면은 이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x, y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뭐 지수가 뭐 똑같는데 어떤 부분이 또 차이가 났다? x, y가 실수됐다. 이거밖에 바뀐 게 없어요. 이거까지도 똑같아 이번에는. 아, 그러면 아까 전에 좀 되돌아가 볼게. 밑이랑 정리한 거 있었잖아.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정리한 거 있었잖아. 그지? 지수하고 밑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뭐까지 있냐면, 지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실수 오는 것까지 하고 있다고. 지수 자리에 실수가 오면 또 뭐다? 똑같이 유리수처럼 0보다 큰 실수가 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얘네들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연수일 때는 임의의 실수,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지만 정수는 0이 아닌 실수가 온다.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 했던 것처럼 0의 0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지수의 정수다 보니까 지수에 0이 올 수가 있는데 밑이 0 못 오게끔 만들어 주려고 0을 빼고 하라는 거예요. 유리수. 유리수는 지금 어떤 상태다? 유리수는 양수만 와야 돼. 그럼 실수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얘가 지금 그렇게 되는 이제 이유는 아까 뭐였지? 여기 보이는 위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n이 짝수가 돼버리면은 이 안에 음수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허수 돼버리니까 실수로 나오려면 양수만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수일 때도 성립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무리수가 와도 쭉 뭐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소판별이 이제 좀 나오는데요. 자, 대소판별. 대소판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볼게요. 루트 2하고 세제곱근 3이랑 6제곱근 6이다. 대충 이제 우리가 얼마쯤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제곱근이잖아. 그지? 루트 2잖아요. 두 번 곱해서 2다. 뭔가를 두 번 곱해서 2다라는 거는 우리가 1을 두 번 곱하면 1이고 2를 두 번 곱하면 4니까 그 사이에 낀 게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x는 1점 얼마 얼마겠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세제곱근의 3이라는 거는 x를 세 번 곱해가지고 3 되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럼 걔가 지금 또 보면 1을 세제곱하면 1이고 또 2를 세제곱하면 8이니까는 그 사이에 또 뭔가 끼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얘도 1점 얼마 얼마고. 마찬가지 패턴으로 6제곱 6이라고 하는 녀석은 6제곱 해서 6이 돼버리는 거니까 1을 6제곱하면 1, 2를 6제곱하면 64, 뭐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x가 또 1점 얼마 얼마라는 거지. 그냥 근사값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제 지수의 분수가 오게끔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분을 시켜서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야. 2, 3, 6이 보이니까 6으로 할 수 있네. 그래서 6분의 3, 6분의 2승, 6분의 1승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6분의 1승을 밖으로 빼주는 거야. 6분의 1승.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걸 보는 거지. 밑이 클수록 크겠죠. 밑이 클수록. 그래서 얘가 지금 밑이 9가 제일 크고 그 다음 8이고 그 다음 6이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자, 어쨌든 얘네들은 지금 1보다 큰 애들이거든. 물론 1보다 크고 작고가 중요하긴 한데, 예, 일단 1보다 크다라고 좀 알아두세요. 1보다 큰 것만 대부분 지금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자, 1보다 큰 애들은 어쨌든 여러 번 곱할수록 더 커지겠죠. 예, 그러니까 크고 작음은 여러 번 지금 곱하여도 대소관계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야. 크기는 바뀌더라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가 있고 3이 있고 6이 있으니까 2, 3, 6의 최소 무배수인 6제곱을 다 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6제곱 시키고 6제곱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2에 3승 돼버릴 거고 얘는 지금 얘가 3분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3분의 6승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제곱돼가지고 9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6분의 6승이니까 1승 돼가지고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8이랑 9랑 6이니까 얘가 1등,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코너
풀기 전에 또 직접 한번 공부해 보시고 세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곱하기니까 이 지수끼리 더하기 하겠지, 그지? 그래서 3의 4제곱 뭐 이렇게 81 나올 거고요. 자, 얘는 5에 2, 3은 곱해야 되겠죠? 6승 나누기니까는 빼기에 마이너스 4 해서 5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는 지금 이거부터 먼저 간단히 해주면은 6의 3분의 2승 됐었는데 그걸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기 돼서 3분의 4승이다. 그럼 6의 3분의 6승, 3분의 6승은 제곱 해서 36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얘는 지금 2의 4분의 3제곱에다가 더하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고 나누기는 빼기에다가 또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2,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는 보자. 그냥 2의 0승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1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루트 3이라는 거는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곱하기, 자, 9라는 녀석은 3의 제곱인데 걔를 3분의 1승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3의 2분의 1승에다가 3의 3분의 2승이니까 이제 지수끼리 더 할 수 있죠. 그죠? 또 해줄까? 해주면 3의 6분의 3승에다가 6분의 4승이니까 3의 6분의 7승 이렇게 적어놔도 되고요.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표현하려면 6이 앞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제가 루트 2는 이렇게 있고요. 나누기에 2의 다시 한번 자, 얘는 지금 2의 2분의 1승이고요. 자, 나누기에 2의 3분의 1승이고요. 곱하기에 4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지수끼리 해주면 2의 2분의 1승 빼기 3분의 1이고 얘는 지금 2의 제곱에 3분의 1승 되니까 3분의 1을 더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2의 3분의 1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더해주면 6분의 5승이다 해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6제곱근 2의 5승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세제곱근 안에 거를 좀 먼저 계산해 주면은 a의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4분의 3이고 자, 그러면 이 3이라는 게 분모로 온다 그랬지. a의 4분의 3에다가 분모의 3 이렇게 왔다 치면 약분돼 가지고 a의 4분의 1승 뭐 4제곱근 a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루트가 그냥 뭐 지수로 되어 있지만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a를 루트 a 제곱이다 보는 거야. 그럼 이거 합차 공식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보고 분자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약분돼 버려.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좀. 자, 6번. 자, 여기서 이제 2의 루트 18승인데 얘는 루트 18은 3루트 2가 되는 거고 곱하기. 자, 4는 또 2의 제곱일 거고 8은 지금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3루트 2하고 4루트 2가 더해지니까 7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나누기입니다. 자, 2의 루트 세제곱에다가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그냥 세제곱 되면 6루트 세제곱 이렇게 돼서 이제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의 5루트 세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또 어떻게 될 거냐?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루트 6제곱에다가 여기도 루트 2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약분시키겠고 얘가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3의 2루트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얘는 지금 루트 a는 a의 2분의 1승이고 그 다음 b의 루트 2제곱인데 거기에 지금 2루트 세제곱이 올 거다. 그럼 이렇게 분배 한번 돼주면은 루트 세제곱 그 다음 b에다가는 이렇게 곱해주면은 2루트 6제곱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자, 7번 크기를 비교하시오. 정석적으로 보자면 얘를 3의 3분의 1승 6의 4분의 1승 7의 6분의 1승이니까 이제 12라고 하는 최소 공배수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12로 바꿔주자면 12분의 4승 6이라고 하는 거는 12분의 3승 7은 12분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 번 더 바꿔주면 3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이다 6의 세제곱에 12분의 1제곱이다 7의 제곱에 1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81의 12분의 1제곱, 얘는 216의 12분의 1제곱, 얘는 49의 12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서 가장 큰 거는 216, 그 다음은 81, 그 다음 49죠. 그래서 얘가 지금 1등, 얘가 지금 2등, 얘가 지금 3등 이런 식으로까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복잡하게 됐는데 좀 정리 잘 해두시고 다음 시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